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오늘은 작전주 공략집 5번째 영상을 촬영 중에 있고요. 제가 원래 이 영상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어야 됐는데 공략집 5번째 영상에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되네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세력주의 손절 라인을 잡는 법과 고점 매도하는 방법인데, 사실 여러분들 작전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 라인을 잡는 거예요. 작전주는 급등할 가능성도 당연히 크지만 급락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지 않게 되면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계좌는 녹아내리고 마이너스 3, 40%에서도 손절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작전주를 매수할 때는 항상 목표가보다 손절 라인이 더욱 중요해요. 항상 수익보다 중요한 거는 원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코데지 컴바인이라는 종목의 차트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작전주는 항상 개미들의 물량을 뺏고 개미들을 터는 작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작업도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보고 흔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특정 지지 라인을 이탈해버리면은, 예를 들어 이런 부분 특정 지지 라인을 이탈해버리면은 해당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억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큰 손들까지 전부 던져 투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어느 정도 지지선을 정하고 흔들기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절 라인을 그 특정 지지선으로 잡아야 되고, 만약에 세력들이 특정 지지선을 이탈할 만큼 큰 조정을 준다면은 여러분들도 일단 그러한 큰 조정에서는 여러분들도 일단 털려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특정 지지선을 이탈해주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털려주는 게 답이에요. 깔끔하게 그냥 손절하는 게 답이고요. 특정 지지선이 깨져버리면은 큰손 투자자건 일반 개미들이건 버티기가 너무 어렵고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 특정 지지선이 어떤 선이냐,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이 종목을 보시면은 아마 이러한 과정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요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은 요때부터 아마 눈길이 갈 거예요.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초보자분들은 이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겠죠, 이 주식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은 슬슬 이 주식에 관심이 생기겠죠. 자, 이 주식에 그럼 관심이 생기게 되면은 오늘은 매수 급소를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니까 매수 급소는 생략을 하고, 제가 지지선에 대해서 손절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쭉쭉 보면은 아마 요 자리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했겠죠. 요 자리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241선이라고 있는데, 저는 요 검은 선으로 생성을 해놨거든요. 241선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241선만 설정을 해놨는데, 241선은 1년간의 주식의 평균값을 선으로 이은 거죠. 요 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선을 손절 라인으로 보통 잡는데, 만약에 이 241선을 이탈한다면은 투매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고 큰 손들까지 전부 다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세력들도 241선을 지켜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주더라도 이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조금 버텨볼 수 있는 건데, 주가의 흐름을 쭉 볼게요. 자, 보시면은 241선 근처까지 갔다가 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쭉쭉 더 보면은 큰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데, 고점 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정을 크게 주고 선을 이탈하네요. 이렇게 선을 이탈했을 때는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별로 안 빠지고 다시 반등을 했지만, 이렇게 241선을 이탈해버리면은 그냥 손절을 하시고 다시 잡으시는 게 마음 편하지, 여기서 그냥 다시 반등할 거다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홀딩을 해버리시면은 정말 반토막 이상으로 쭉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41선을 이탈하면은 테마주에서 세력주에서 241선을 이탈하면은 웬만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후에 흐름을 보면은 241선을 회복할 때 한번 잡으셨어도 여기 이탈하실 때 다시 손절을 하셔야 돼요. 다시 잡겠다고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잡으시는 게 맞아요. 반드시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어디까지 빠질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자, 그 후에는 241선이 지지가 되고 계속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넓게 보면은
요래요. 241선을 몇 번 이탈한 다음에 한 번도 이탈이 없이 쭉쭉 차트가 형성이 돼가고 있는데, 차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세력들도 241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이탈시킬 수가 없는 선이거든요. 물론 본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물량을 이미 다 매도했으면은, 요런 자리에서 이미 다 매도한 경우라면은 이탈하건 말건 상관없겠지만은, 세력들이 아직까지 물량을 들고 있고 조정을 주는 구간이라면은, 아직까지도 매집을 해가는 구간이라면은 웬만하면은 241선을 이탈하지는 않아요. 이 선을 이탈하면은 세력들도 투매가 얼마나 나올지 예상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241선을 이탈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고요.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반드시 손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241선 이탈 기준은 요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241선을 급하게 뚫고 온 주식들, 급하게 슈팅이 나온 주식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요런 차트는 절대 아니에요. 요런 자리에서 잡으시고 241선까지 조정 괜찮다 하면서 241선까지 버티면 정말 계좌 녹습니다. 요런 차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런 차트도 마찬가지죠.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시고 241선까지 조정은 괜찮아, 241선까지는 버텨도 돼, 여기까지 버티시면 정말 난리 나요. 요런 차트가 아니고 요런 차트나 요런 차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급하게 상승이 나와가지고 241선을 뚫고 올라간 차트, 요런 차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홀딩스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손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반드시 손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9달 동안 241선을 이탈한 게 3번이에요. 9달 동안 3번 이탈했어요. 코데시 컴바인도 마찬가지로 거의 1년간 2번 정도밖에 이탈을 하지 않았죠. 그만큼 세력들도 241선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요런 부분들 보시면은 241선을 이탈해도 한 일주일 정도는 버텨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저도 과거에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241선 이탈했는데 버티다가 정말 많이 당했어요. 다 경험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탈하시면은 꼭 손절하시기를 바랄게요. 요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결국 버티면은 수익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돼요. 이탈하면은 반드시 손절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수익보다 중요한 거는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고, 세력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 라인이에요. 원칙을 어기시면은 깡통 찰 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점 매도하는 법을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고점 매도하는 법은 없어요. 세력들의 평단과 조정 라인은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과거의 영상에도 올려드렸었죠.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지만 세력들의 목표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목표가가 뭐 요 정도인지, 플러스 5%인지 아니면은 플러스 10%인지 플러스 30%인지 누구도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점 매도하는 법은 없는데, 그래도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면은, 만약에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는데 내 주식이 계속 상승 중에 있으면은 일단 거기까지만 가셔도 굉장히 기분 좋고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매도할지는 전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 BNC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잡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잡으셨으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건데, 고점에 어느 자리에서 매도해야 될지는 전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을 설명드리면은, 제 기준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이 마이너스 5% 이상의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은 바로 종가에 주식을 던져요. 그리고 이렇게 큰 상승이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22평이 깨지면 손절을 하거든요. 22평은 안 깨졌네요. 근데 장대 음봉이 발생했으니까 저 같으면 손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종목의 재료가 노출되면서 호가창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에는 저는 바로 주식을 던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한국 BNC가 예를 들어 치매약을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개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가정을 하는데, 요 날에 치매약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임상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기사가 뜨면서 호가창에 물량이 쏟아지면은 저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간다고 판단을 하고 바로 물량을 던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볼 수 있는 거니까 솔직히 알아차리기 굉장히 어렵고, 마이너스 5%의 장대 음봉이 발생하거나 22평이 깨졌을 때 이런 기준에서 익절을 하셔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나실 거니까 그렇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력의 목표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어디까지나 저만의 기준을 설명드린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매도하면 좋을지 항상 생각하고 연구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은 고점 매도보다 더욱 중요한 거는 수익보다 원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손절 라인이 가장 중요해요. 세력주를 손절 라인 없이 진입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